네, 안녕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늘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어찌됐든 간에.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완전히 집중됐는데 인사청문회 공정거래 취임사에 이어가지고 막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질의응답도 뭐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받고요. 자, 오늘 주요 어떤 내용들이 이게 있었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치킨 업체가 값을 올렸다가 도로 뭐 내리고 뭐 이런 소동이 그랬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일부 업체들은 원래 가격보다 더 내리기도 하고 네. 김상조 효과 이런 명명도 나는데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전 이 발언이 아주 재밌게 느껴졌던 게 칼을 안 뽑고도 칼을 뽑는 효과를 거둔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뭐 말하자면 이제 김상조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 상당수 이제 큰 기업들이 이른바 김상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까지. 예. 예. 김상조 위원장이 그간에 뭐 학자로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에 맞춰가지고 이건 우리가 걸릴 것 같고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미리미리 이제 손쓰고 있다는 거죠. 네. 뭐 갑질 논란, 일감 몰아주기 논란 이런 건 켜켜이 쌓인 문제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질타하던 문제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조금 정부가 세게 나가더라도 역효과는 별로 없을 그런 이슈들일 수 있죠. 역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가 국민들이 쏟아질 수 박수 있는 칠 거죠. 수 있는 정부의 예.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오늘 김 위원장이 밝힌 것 중에 주목받은 것은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내부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 특정 재벌을 찍어서 몰아치기식으로 개혁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원칙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냐. 근데 김상조 위원장의 접근 방법은 물려줘라. 법대로. 법대로. 그렇죠. 예. 근데 법대로 안 한다면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뭐 물려주고 말고는 시장에서 세금 내고 법대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냐.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주로 아들한테 물려줄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일감 몰아주기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부 거래 실태 점검을 하겠다. 네. 이거 법대로 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진보 보수 이념 공방이 아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정부도 뭐 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만은 이게 양면적인 게 있긴 있어요. 여론도 이게 시원하게 개혁하라 이러다가 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또 이제 민심이 기어 편들고 이럴 때가 많았었거든요. 예. 보통 또 이제 총수가 사법 처리되고 이러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뭐 고용 투자 올스톱이다, 경영적 판단을 못 내린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게 예. 뭐 어떤 총수가 들어가 있어도 실적은 좋다. 오히려 그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보도들도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가지고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부합하게 하겠다라는 네. 건 것 같아요. 네. 경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경제 잘 돌아가게 한다. 네. 그리고 내부 거래 부분이라면 일단 뭐 하도급 관행, 뭐 네. 가맹점, 유통점, 대리점 이런 쪽으로 이게 쭉 가죠. 좀 전형적인 갑질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쪽을 보면은 아예 대기업보다 좀 중견기업들이 더 갑질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뭐 치킨 업체 이런 거는 뭐 4대 재벌, 10대 재벌 이런 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거기에 오히려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들여다본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업종들이 고용 쪽으로 보면 특수고용직 문제.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아닌 듯하고 법적으로는 아니 그 사람들 개인 사업자다. 예, 예. 뭐 택배 기사 같은 분들 개인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예. 이건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조가 안 좋은 쪽 고착화돼 있는데 예. 김 위원장이 워낙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대가 높죠. 예. 뭐 10대 재벌 안쪽이 아닌 그런 중견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 네.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런데 김 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들도 만나겠다. 이게 투트랙인 거죠. 그 얘기를 앞서 했죠.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4대 그룹하고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도 받았다.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대한상의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4대 그룹과 정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먼저 만나고 네. 그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날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네. 재밌는 게요. 예. 역대로 새 정부를 출범하면 대통령이 만나요.
아니면 먼저? 이제 물 밑에서 이제 좀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기도 하는데 그건 대통령이 만나기 이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럼 네. 보통 이야기 나오는 게 투자 확대. 뭐 앞으로 뭐 잘하겠다. 뭐 기업에 발목 잡지 않겠다. 그리고 예. 이제 뭐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이면은 감시기구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먼저 만난다는 거죠.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음 또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보여주기 식으로 돼도 안 좋다는 거죠. 그게 무슨 앞서 말하는 과거 정부에서는 아유 우리 뭐 잘해봅시다 이런 식 세리머니인데 거꾸로 보여주기 식이면은 뭐 탈탈 털겠다. 뭐 이제 줄이를 틀겠다. 뭐 김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그런 예. 식으로 이제 가도 별로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오늘 이야기한 게 예. 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드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지속 가능하고 후퇴 없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예. 표현을 했어요. 정부가 나서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바꾸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모범적인 관행이 정착됐으면 좋겠고 앞서 제가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준비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 하십시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늘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어찌됐든 간에.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완전히 집중됐는데 인사청문회 공정거래 취임사에 이어가지고 막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질의응답도 뭐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받고요. 자, 오늘 주요 어떤 내용들이 이게 있었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치킨 업체가 값을 올렸다가 도로 뭐 내리고 뭐 이런 소동이 그랬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일부 업체들은 원래 가격보다 더 내리기도 하고 네. 김상조 효과 이런 명명도 나는데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전 이 발언이 아주 재밌게 느껴졌던 게 칼을 안 뽑고도 칼을 뽑는 효과를 거둔다면은 크복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내부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 특정 재벌을 찍어서 몰아치기식으로 개혁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원칙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냐. 근데 김상조 위원장의 접근 방법은 물려줘라. 법대로. 법대로. 그렇죠. 예. 근데 법대로 안 한다면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뭐 물려주고 말고는 시장에서 세금 내고 법대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냐. 네.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주로 아들한테 물려줄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일감 몰아주기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부 거래 실태 점검을 하겠다. 네. 이거 법대로 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진보 보수 이념 공방이 아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정부도 뭐 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만 아예 대기업보다 좀 중견기업들이 더 갑질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뭐 치킨 업체 이런 거는 뭐 4대 재벌, 10대 재벌 이런 데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오히려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들여다 본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업종들이 고용 쪽으로 보면 특수고용직 문제.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아닌 듯하고 법적으로는 아니 그 사람들 개인 사업자다. 예. 뭐 택배 기사 같은 분들 개인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예. 이거는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조가 안 좋은 쪽 고착화돼 있는데 예. 김 위원장이 워낙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대가 높죠. 예. 뭐 10대 재벌 안쪽이 아닌 그런 중견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 네.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런데 김 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들도 만나겠다. 이게 투트랙인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뭐 말하자면 이제 김상조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 상당수 이제 큰 기업들이 이른바 김상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까지. 예. 예. 김상조 위원장이 그간에 뭐 학자로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에 맞춰가지고 이건 우리가 걸릴 것 같고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미리미리 이제 손쓰고 있다는 거죠. 네. 뭐 갑질 논란, 일감 몰아줄기 논란 이런 건 켜켜이 쌓인 문제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질타하던 문제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조금 정부가 세게 나가더라도 역효과
주가는 별로 없을 그런 이슈들일 수 있죠. 역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가 국민들이 쏟아질 박수 수 있는 칠 거죠. 수 있는 정부의 예.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오늘 김 위원장이 밝힌 것 중에 주목받은 것은 사실은 이게 양면적인 게 있긴 있어요. 여론도 이게 시원하게 개혁하라 이러다가 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또 이제 민심이 기어 편들고 이럴 때가 많았었거든요. 예. 보통 또 이제 총수가 사법 처리되고 이러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뭐 고용 투자 올스톱이다, 경영적 판단을 못 내린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게 뭐 예. 어떤 총수가 들어가 있어도 실적은 좋다. 오히려 그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보도들도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가지고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부합하게 하겠다라는 건 것 같아요. 네, 경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경제 잘 돌아가게 한다. 네. 그리고 내부 거래 부분이라면 일단 뭐 하도급 관행, 뭐 네. 가맹점, 유통점, 대리점 이런 쪽으로 이게 쭉 가죠. 또 전형적인 갑질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쪽을 보면은